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 천정호입니다. 요즘 지하철역 인근에 가서 주위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면 발달센터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이런 센터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이제 그 대부분은 이 말이 느린 아이를 도와주는 센터인데요. 말이 느린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폐입니다. 이런 자폐 아이들이 저희 한의원에도 많이 내원하고 있는데요. 이 자폐 아이들의 제일 문제가 뭐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무발화도 있고 몇 마디 아주 간단한 한두 단어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끔은 멀쩡하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묵묵부답이거나 말을 가끔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으면 굉장히 다양하죠. 자폐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아이가 말문이 터져서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은 아이가 상동행동을 할 때입니다. 이 상동행동은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주 좀 특이하거나, 혹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 좀 우스꽝스럽거나, 혹은 보기에 좀 좋지 않거나, 혹은 위험한 것들이라서 엄마들은 이 아이가 그 행동하다 다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볼까봐 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가 말을 못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상동행동을 하면 행동만으로도 뭔가 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바로 표시가 나니까 엄마로서는 좀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이 상동행동은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흔한 것은 제자리에서 발짝발짝 뛰는 애들도 있고, 손을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흔드는 친구, 몸을 방앗개비처럼 이렇게 계속 굽혔다 폈다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심하게는 자기 손으로 머리를 막 때리는 경우도 있고,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쿵쿵 박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반향어도 있죠. 특정한 소리나 단어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것인데, 오늘은 일단은 상동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왜 자폐아가 이런 상동행동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자폐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감각에 왜곡이 생겼어요. 감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실제의 감각보다 감각이 과잉되어 있거나 감각이 둔감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탁 만지잖아요. 손을 만졌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만지는 정도의 느낌만 들고 편차가 크지 않는데, 감각이 과잉되면 만졌는데 자폐아의 뇌는 이렇게 강한 자극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렇게 했는데 자폐아의 뇌는 그냥 갖다 대는 정도로 감각이 둔감되는, 그렇게 감각이 왜곡된 현상들이 자폐아의 뇌에서는 일어나요. 자폐아들은 특정한 음식을 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주로 감각의 과잉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음식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입에서 씹고 삼킬 때 입 천장이나 입 볼에 들어가 닿아있는 그 느낌이 익숙한 그 특정한 음식, 그 외에 다른 음식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른 음식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 씹을 때 느껴지는 입안에서의 그 질감을 불편해서, 그 감각이 어떤 상추를 먹으면 상추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내 뼈를, 입안을 건드리는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음식을 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장애아도 사실은 편식이 좀 대부분 다 있는데, 지적장애아의 편식은 이 씹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씹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질긴 거를 싫어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지적장애아의 편식과 자폐아의 편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촉각이 과잉되면 우리 옷 뒤에 붙은 택도 막 신경이 쓰여서 모은 옷을 택을 다 떼야 된다든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의 촉감 외에는 다른 촉감은 너무 못 견뎌서 겨울에 입었던 옷을 봄이 될 때까지 옷을 바꾸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떤 경우는 감각이 둔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상동행동 중에 일부는 이 감각 둔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상동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거는 몸의 전정감각, 우리의 이렇게 그 균형을 잡는 전정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라면 우리 몇 번 이렇게 돌고 나면 어지러워서 더 이상 못 돌잖아요. 근데 자폐 아이는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어지러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행동도 사실은 때리면 아프잖아,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안 때리는데 자폐 친구는 통각이 둔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고 한 발로 깡총깡총 뛰잖아요. 이제 귀가 먹먹하니까 뛰어서 그러면 물이 빠져서 그 위에 먹먹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 그죠? 이 자폐 친구는 귀에 물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귀가 자꾸 먹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각에 왜곡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막 뛰겠죠? 수영장에 물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계속 뛰겠죠? 그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폐아의 상동행동을 비유가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감각의 과잉이나 둔감과 관련이 없는 사실 상동행동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애가 좀 이렇게 무료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 자기만의 습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조금씩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도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하다가도 애가 커가면서 언어와 사회성이 이제 발달이 돼가면서 훈육을 통해서 교정이 되거나 혹은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거나 이제 부끄러워서 그만두게 되죠, 저절로. 그런데 자폐 친구들은 생물학적 나이는 들어가지만 사회성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는 교정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아이의 상동행동이 사라지면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고 상동행동이 나타나면 좋아지지 않는 것 혹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도 한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나오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브레인업TV 천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